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핑크 펭귄 시작합니다. 챕터 1. 유빙에서 벗어나라. 1. 세뇌당한 마케터. 펭귄 프라블럼 같은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며 같은 부류의 스토리를 전하고 같은 유형의 행동 방식을 보인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몇 가지 미세한 차이점은 있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거나 잠재 고객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 한 무리의 펭귄처럼 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펭귄의 문제, 즉 펭귄 프라블럼이다. 제품의 색상을 바꾸거나 지불 조건을 개선해서 제시해도 이런 변경이나 부가적인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비전문가의 눈에는 여전히 여타의 펭귄과 똑같아 보일 뿐이다. 하지만 누군가 실내 온도를 33도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누구라도 그 변화를 알아챌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온도를 충분히 올려 사람들이 알아채듯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빅아이디어이다. 대개 비즈니스를 고민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먼저 생각한다. 언제나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 빅아이디어를 시도를 할 때조차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부터 생각하니 똑같이 힘들어진다. 다른 펭귄에게서 얻는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0.5도의 온도 변화 같은 작은 개선이기 십상이다. 이제 온도를 충분히 높이 올리고 진정으로 뜨거운 무언가를 제시하고 싶다면 제품이나 서비스는 잊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업계에 대해서도 잊고 새로운 출발점에 맞춰 사고해야 한다. 그 새로운 출발점은 바로 당신의 넘버원 고객 유형이다. 2. 에그롤은 이제 그만. 넘버원 고객 유형에 초점을 맞춰라 거듭 강조하지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떤 고객과 거래하고 싶은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3. 구름의 패키지. 고급 차별화로 매출을 늘려라 구름의형 사업체가 되면 된다. 모든 것의 수준을 높이는 빅아이디어를 패키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련한 구름의형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훨씬 높은 가격을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두드러지려면 잠재 고객에게 두 가지 선택 안 경쟁자들도 판매하는 전형적인 패스트푸드형 제품과 당신만 판매하는 구름의형 제품을 제시하라. 사업체를 운영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름의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할 것이다. 패스트푸드형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거나 생활 수준을 고급화한 고객들은 어디든 존재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 접근 방식에는 아무런 리스크도 따르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업에서는 선투자금을 거의 혹은 전혀 들이지 않고 구름의 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다. 그 후 기존의 일반 서비스에 추가하면 그만이다. 가장 멋진 점은 고객이 구름의 패키지를 원하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원치 않는다 해도 여전히 고객으로 남아 패스트푸드형 상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이다. 구름의 패키지를 제시한다고 잠자 고객을 잃을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구름의 패키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발생한다. 모두가 최저가만 찾은 것은 아니다.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해서 보다 많은 돈을 버는 전략은 간단하다. 구름의형 빅아이디어를 패키징해서 기존의 패스트푸드형 제품이나 서비스에 추가하면 된다. 4. 칼자루를 쥐는 법.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라.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고객에게 모두를 위한 게 아닌 특별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 전부다. 그저 그렇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 우선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더 원하는 한 가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은 돈이나 더 큰 집, 더 멋진 자동차가 아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갖고 싶어 하지만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무언가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무언가를 지금이든 앞으로든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잡아채려 드는 게 사람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모를 때조차도 그렇게 한다. 일단 확보한 후에 자세한 것을 파악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름의 패키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 당신의 잠재 고객은 특권 클럽에 들어갈 수 없게 될까 걱정하게 된다. 그런 걱정이 당장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 방법이다. 이 전략은 또한 당신의 고객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거래를 간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들과 거래할지 말지 당신이 결정하는 상황을 맛보게 된다. 고객의 자아상 패키징 잠재 고객에게 자신을 묘사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표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아상을 패키징하도록 도와라. 그들은 그러한 자아상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당신의 빅아이디어를 구매할 것이다.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도록 적절한 표현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고객의 특성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당신의 이상적인 고객은 영리하며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사고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누군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의 프로그램을 훨씬 더 고급스럽고 배타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말을 덧붙여라. 우리의 새로운 구름의 프로그램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리하며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사고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고객만을 위한 것이다. 만약 고객님이 여기에 해당하시면 이 새로운 구름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해당하시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존의 패스트푸드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은 본인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일단 자아상을 패키징하고 나면 그러한 자아상이 옳다는 것을 본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자아상을 패키징하도록 잠재 고객을 돕는 것은 노련한 마케터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기법이다. 광고에서 흔히 멋진 사람들의 놀랍도록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바라는 자아상을 그려보게 하기 위해서다. 요점은 이것이다. 당신의 구름의 프로그램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특성을 갖춰야 자격이 된다고 잠재 고객에게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심리적 변화가 발생한다. 그들을 더 이상 당신을 내키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굴종적인 공급업자로 보지 못한다. 자신의 바람직한 자아가상을 이루고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가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형세를 돌려놓으로써 당신은 업계의 펭귄 무리에서 단연 돋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의 여느 세일즈맨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다. 당신과 달리 경쟁자들은 고객의 문을 노크한다. 그들은 잠재 고객들에게 거래를 맺자고 간청하며 패스트푸드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다. 방법이란 게 다들 똑같기 때문에 한 무리의 펭귄들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신은 달리 감으로써 두드러진다. 잠재 고객에게 구름의 패키지를 궤하며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이 제발로 찾아오길 기다린다. 기억하라.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한 가지는 갖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드는 무엇이다. 사람들은 또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강화하고 싶어한다. 당신이 팔고 있는 무엇은 실제로 모두를 위한 게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지 않으니까 말이다. 이 기법이 효과적인 이유이다. 대부분의 사업주나 마케터, 세일즈맨들은 사람들을 쫓아보내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 그들은 모두와 거래를 맺으려고 애를 쓰며 늘 예전부터 써오던 똑같은 세일즈 기법에 매달린다. 내가 소개하는 접근 방식은 배짱과 인내심이 있고 심리학적 사고방식을 갖췄으며 기꺼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만약 여기에 해당하면 나의 조언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계속 펭귄으로 살면 되니까. 챕터 2. 빅아이디어를 창출하라. 5. 존 말코비치 되기.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펭귄들은 투사의 달인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품에 대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자신의 스토리를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잠재 고객들이 그들이나 그들의 제품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잠재 고객들은 지루하고 자기중심적인 펭귄들과 거래를 맺고 싶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펭귄들이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모른다. 타이타닉 기법 고객은 대개 제품의 특성이나 세부 사항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고객의 관심을 끌어붙잡아두려면 당신에 대한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의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의 구명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자동차에서 소리가 나서 정비소를 간 상황.
고객이 알고 싶은 건 사실까지 정비를 할 수 있는지다. 피스톤이나 디스트리뷰터가 아니고 당신은 구명보트를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나 당신의 제품에 말하는 대신 고객과 그의 현안에 대해 말하게 되고, 그러면 고객은 귀를 기울인다. 당신이 잠재 고객과 그의 현안에 초점을 맞춰 모든 말을 하면 그는 관심을 갖는다. 당신이 아닌 그에 대해 대화를 펼쳐나가는 것이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고객을 얻고 보다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그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들려줘라.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그것이니까. 6. 최상의 이득.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어라.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은 그런 것이었다. 장례식은 고객들로 하여금 위로와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게 할 필요가 있었다. 관과 조와 유골함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고객이 어떤 느낌을 받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었다. 최상의 이득 스토리 느낌. 당신의 고객이 찾는 최상의 이득 금융 서비스 1차적 이득 돈을 버는 것. 최상의 이득 꿈꾸던 삶을 실현하는 것. 의료 서비스 2차적 이득 질병을 치료하는 것. 최상의 이득 건강한 생활 방식을 향유하는 것. 비즈니스 컨설팅 2차적 이득 사업 계획을 창출하는 것. 최상의 이득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애완동물 사료 사업 2차적 이득 애완동물이 좋아하는 사료를 확보하는 것. 최상의 이득 애완동물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는 것. 테니스 라켓 사업 2차적 이득보다 강력하게 공격을 가하는 것. 최상의 이득보다 많은 승리를 거두는 것.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모든 펭귄들의 탈출용 비상구다. 펭귄 무리에서 두드러지고 싶으면 2차적 이득을 넘어서는 사고로 빅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한다.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펭귄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7. 변혁 경제. 무한한 빅아이디어의 샘을 발견하라.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고객은 대개 그보다 높은 수준의 이득을 찾고 있다. 최상의 이득 말이다. 단순히 이를 닦는 것뿐 아니라 멋져 보이길 원하고 가족을 보호할 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하며 업무의 편리함뿐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열망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감을 원함. 대부분의 회사들이 깨닫지 못하는 궁극적 최상의 이득은 바로 고객의 변혁적 성공이다.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 많은 면에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변혁이다. 고객이 그러한 변혁을 성취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업가는 실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당신의 회사를 고객의 변혁을 돕는 조직으로 보게 되면 당신은 무한한 빅아이디어의 샘에 다가서게 된다. 8. 3C. 대부분의 펭귄은 제공하지 못하는 3가지 혜택. 3C는 관심, 코칭, 코디네이션 이렇게 3가지를 말한다. 불행히도 매매 경제에서는 3C를 제공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것들을 몹시 갈망하는 것이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러한 혜택을 제공해 주길 그저 기다리고만 있다. 당신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다.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 첫째, 고객의 어젠다를 나의 그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고객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일에 당신의 주된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들의 성공을 당신의 성공의 원천으로 만들어라. 둘째, 고객의 니즈에 맞춰 기꺼이 당신의 사업을 조정하고 재구성하면 된다. 셋째, 빅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단 당신을 존중하고 지불도 잘하는 고객에게만 집중하라. 코칭. 당신의 수익도 올리고 고객의 만족도도 높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칭이다. 고객이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변혁하도록 돕는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밟아나가도록 코치하는 것 말이다. 코칭은 당신의 뜻을 고객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적절한 질문을 올바른 순서로 제시하면 된다. 컨설턴트가 아니다. 고객을 위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하도록 하는 코치가 되는 것이다. 코디네이션. 고객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모든 선택안에 대해 설명하고 최상의 조합을 선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코디네이터 말이다.
코디네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면 당신을 고객의 마인드 속에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로 각인될 수 있다.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객관적인 전문가로 보이기 때문이다. 9. 가치 피라미드. 계층 구조를 이해하라. 펭귄들 모두가 나름의 이론을 갖고 있지만 오직 소수의 펭귄만이 그것을 패키징한다는 것이다. 그런 펭귄이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며 업계에서 이목을 끄는 것이다. 이론가와 설계자, 그리고 도급자는 우리가 경제에서 맡을 수 있는 상위 역할이다. 이런 상위 역할을 수행해야 자신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이고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챕터 3. 빅아이디어 패키징. 10. 마지막 5%. 패키징에 목숨을 걸어라. 자신의 다이어트 시스템에 웨이트 워처스라는 이름을 붙인 후 진은 그것을 체중 감량을 돕는 단계별 프로세스로 패키징했다. 다른 코치들도 그녀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패키징한 것이다. 이렇게 패키징을 완성한 덕분에 그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 당신도 혹시 금맥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마지막 5% 패키징에만 공을 들이면 당신 또한 기하급수적인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네이밍 패키징. 11. 시계는 똑딱똑딱. 빅아이디어를 위한 테마를 마련하라. 테마 창출하기 방법. 1. 당신의 잠재 고객들이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가르치고 싶은 교훈을 확정한다. 비즈니스 종사자 대부분이 똑같아 모여서 그들을 돋보이게 하려면 빅아이디어 패키징 방법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2. 당신의 메시지와 아주 유사한 비유를 찾아낸다.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모두 똑같아 보이는 펭귄 무리와 꼭 닮았다. 3. 그 테마를 이용해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찾아낸다. 펭귄 프라블럼. 4. 당신의 테마와 일치하는 강력하게 눈길을 끄는 사진이나 그림을 구한다. 남극 펭귄들의 사진. 5. 그 스토리와 명칭, 사진 등을 당신의 마케팅 도구 및 활동에 이용한다. 광고 기사, 브로셔, 웹사이트, 서적, 오디오 CD, 비디오 등. 누구든 이 단계를 그대로 따르면 잠재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할 수 있다. 재미 요소를 담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너무 진지하게 가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더 나은 반응을 보인다. 시골이나 동물, 역사와 관련된 테마가 최상의 효과를, 기술과 도시, 스포츠 등과 관련된 테마는 별로이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의 테마는 무엇인가? 여왕개미 아가거북 아래서 깨어나게 해줄게. 12. 마인드 집중. 브랜드 네임을 붙여야 고객이 온다. 우리가 함께 도출한 그 이름은 더 프레스토 프레싱 시스템이었다. 먼저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체계화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시스템을 붙였다.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득, 즉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는 프레스토에 담았다. 그렇게 해서 통상적인 세탁 및 다림질 서비스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특별한 브랜드 네임을 마련한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인터넷을 검색해 다른 누군가가 이미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라.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면 더욱 좋다. 누군가 먼저 등록했다면 매입도 고려해보라. 브랜드 네임에 TM과 같은 상표 기호를 붙여도 좋다. 언젠가 정식으로 상표 등록을 할 계획임을 나타낼 뿐 문제될 게 없다. 이름이 확실히 정해지면 상표권 등록을 하라. 1억 만들기 블로그로 효녀되기 프로젝트 프리패스. 13. 콘셉트 토네이도.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패키징하라. 당신의 고객들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질문했다. 당신의 잠재 고객들이 가진 큰 문제가 뭡니까? 그 답변 아무런 활기도 느낄 수 없고 따분하게 만드는 사무실. 나는 그것도 맞으나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가 무엇이겠느냐고 다시 물었다. 글쎄요. 사무실 직원들이 그렇게 기운이 빠지면 업무 수행력이 떨어지겠죠. 마치 죽음의 지대에서 일하는 것처럼 느낄 테니까요. 내 질문 그렇다면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이득은 무엇인가요? 당신 대답 직원 모두가 진정으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사무실을 창출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의 프로그램을 사무실 활력 회복 솔루션으로 부릅시다. 불안하지? 대안 없이 이 회사 평생 다닐 수 있을까? 난 대안을 제시해주지. 직장 생활의 활력을. 리프레시 폼이 전문적인 리프레시.
제도약 컨설턴트 잘 나가는 널 날개 달아. 14. 우주택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패키징하라. 약간의 상상력에 재미를 덧붙이면 고객이 잊지 못할 의외 경험을 창출할 수 있다. 기대하지도 않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 내가 아는 어떤 자산관리사는 다르다. 그는 리무진을 준비해 클라이언트들을 온천으로 모신다. 그렇게 먼저 긴장을 풀고 재충전하게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만나 그의 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런 색다르고 재미난 경험을 마다할 클라이언트는 별로 없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여타의 따분한 펭귄들 대신 그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긴장 풀게 마이너스 재충전 마이너스 하고자 하는 말 포옹, 환영, 특별 대우 색다른 경험 재미. 당신은 경험을 리엔지니어링해서 고객의 기억에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르게 만들면 좋겠는가? 보다 재밌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15. 이왕이면 다홍치 마. 멋진 디자인으로 신뢰를 구축하라.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고객들 대부분은 아름다운 쪽을 선택하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더 신뢰감이 가기 때문이다. 두 레스토랑 중 한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대부분은 아름다운 시설을 택하기 마련이다. 논리적으로 그곳이 더 청결하고 더 쾌적하며 음식이 더 맛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기 흉하고 낡은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더 더럽고 덜 안전하며 덜 쾌적하고 음식도 열악할 것으로 생각한다. 16. 스테이 퍼프트 마시멜로맨. 빅 아이콘을 패키징하라. 펭귄 무리에서 두드러지고 싶다면 당신의 비즈니스와 그 빅 아이디어를 대표하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창출할 것을 권한다. 빅 아이콘이 훌륭한 이유는 거기에 발이 달려서 어디든 퍼져나간다는 사실이다. 다른 회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너무 난해하거나 모호하게 잡는 것도 금물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나 캐릭터 혹은 사건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은 당신에게는 기발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호기심도 느끼지 못하고 관심을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너무 진부하거나 상투적인 것도 피하는 게 좋다. 스포츠나 군대 이미지가 거기에 속한다. 이미 수백만 번도 넘게 사용되어 그 영향력을 상실한 것들이다. 챕터 4. 빅 아이디어 셀링. 17. 마그네틱 마케터. 찾아다니지 말고 찾아오게 하라. 잠재 고객을 찾아다니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려고 애쓰는 세일즈맨으로 비친다는 점이다. 신문 잡지 구독이나 회원 가입을 간청하는 세일즈맨과 똑같이 여겨진다는 얘기다. 당신은 전문가다. 방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고객에게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질 않는다. 그냥 세일즈맨으로 본다. 최상의 잠재 고객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이다. 찾아다니는 변호사. 당신이 세일즈맨처럼 행동하면 잠재 고객들은 결코 당신을 전문가로 볼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마케팅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찾아다니는 대신에 찾아오게 해야 한다. 세일즈 피치에만 목매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자석처럼 잠재 고객을 끌어당기는 마그네틱 마케터가 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세일즈 기법은 내다버리고 마그네틱 마케팅 기법을 이용해야 한다. 마그네틱 마케팅 기법.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일깨우는 6가지 기술. 1. 신비감을 창출한다. 호기심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다. 2. 새롭고 더 나으며 전혀 다른 무언가를 패키징해서 제공한다. 흥미를 돋게 만드는 것이다. 3. 인기가 많아서 제품이든 서비스든 제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준다. 신뢰감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4. 가치 있는 무언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욕구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6. 특정 시점까지 확답을 달라고 단호히 요구한다. 긴급성을 조성하는 것이다. 18. 신비주의 전략. 잠재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라. 당신도 펭귄 프라블럼으로 고생하십니까? 호기심 질문. 대부분의 홍보가 효과 없는 이유. 1. 비연결성이 전무하다. 시작은 먼저 비연결성을 가미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먼저 주의를 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신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면 두드러질 수도 없고 주의를 끌 수도 없다. 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금융 서비스 박람회장의 대형 펭귄처럼, 즉 비연결성이 가미된 무언가를 접하면
우리의 뇌는 동떨어진 두 콘셉트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2. 신비감이 없다. 대부분의 회사는 잠재 고객에게 정확히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명료하게 밝힌다. 이러면 상상력을 자극하지는 못한다. 호기심을 느낄 부분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종의 수수께끼를 가미해 놓으면 당신도 펭귄 프라블럼으로 고생하십니까? 사람들은 호기심이 동해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하고 당신에게 다가와 묻는다. 그들이 당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3. 받쳐주는 스토리가 없다. 스토리는 없이 기능과 이득만 강조해 설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반면 기승전결을 갖추고 교훈이나 도덕을 갖춘 흥미로운 스토리를 전하는 홍보는 잠재 고객에게 영속적인 인상을 새긴다. 그들은 당신과 당신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가슴에 새긴다. 4.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대부분의 홍보가 스토리와 다음 단계의 연결을 소홀히 한다. 고객의 관심만 유도해놓고 가장 중요한 실행 방안을 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음 단계를 명확히 제시해줘야 한다. 무료 체험.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신비주의 마케팅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한다. 그 어떤 세일즈 기법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약간의 창의성과 시간을 필요로 할 뿐이다. 독특한 무언가로 돋보이려면 용기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겁내고 피하는 특이한 무언가를 실행할 용기 말이다. 19. 새로움이 관건이다. 잠재 고객의 흥미를 동하게 하라. 새로움의 마케터가 되어라. 열린 존재 방식 목소리. 코치 제이 밀러의 사례. 그의 비즈니스와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전문가로서 제이가 갖는 열망에 대해 논의한 후 제이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최상의 이득을 도출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열린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즉 열린 목소리와 열린 몸, 열린 마인드를 갖추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구름의 콘셉트를 열린 존재 방식로 패키징했다. 제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새롭고 더 나으며 전혀 다른 무엇이기 때문이다. 잠재 고객이 큰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했다. 이와 비슷한 어떤 것도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 말이다. 새로운 컨셉이 생긴 제이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몸, 마인드를 열게 하는 최상의 방안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제이 역시 지적 탐구의 여정을 떠날 수 있다. 새로운 빅 아이디어는 지적 탐구와 창의적 탐험의 수많은 신천지를 약속한다. 당신의 마인드를 날카롭게 생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레벨 3 프로그램 프린트 카트리지 같은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 재활용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다. 경쟁사와 차별화를 이루고 잠재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원했다. 회사의 이미지를 판매업자에서 조언과 서비스의 제공자로 격상시키고 싶어 했다. 레벨 3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OEM 기업들이 보다 환경 친화적인 제조 공정을 개발하도록 돕는 컨설팅 및 인증 프로세스다. 클라이언트는 이 프로세스를 밟고 ISO 9000과 같은 이 인증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경쟁업체들이 수지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완전한 변혁에 대해 개진할 수 있었다. 수지 판매라는 낡은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새로운 빅 아이디어로 잠재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면 수지는 저절로 팔린다. 파트너를 죽이지 말자. 코칭 제공. 오랜 세월 쌓은 자신의 전문 경험을 통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그의 업계에서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은 들지언정 실제로 파트너를 죽이고 싶지 않은 많은 비즈니스 종사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낡은 아이디어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빅 아이디어를 도출하라. 새로움이 관건이다. 20. 인기와 희소성. 잠재 고객에게 안정감은 물론 두려움까지 갖게 하라. 사람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 즉 인기 있는 무엇이고, 둘째는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어떤 것, 즉 희귀한 무엇이다. 사람들은 인기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인기 있는 어떤 것에 끌린다. 본인만 놓치거나 본인만 소외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내 집단에 속하고 싶고 안전한 느낌으로 안심하고 싶어서다. 또한 사람들은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면 갖고 싶어진다. 무언가가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이면 조바심이 나서 서둘러 부여잡으려 한다. 실제로 원하는 것인지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한다.
일단 손에 넣은 다음에 자세한 것을 따져보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인기와 희소성이라는 이 두 가지 콘셉트를 중심으로 마인드를 움직여야 한다. 잠재 고객이나 고객에게 안정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줄 세우기 전략. 당신의 빅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잠재 고객의 눈에 비쳐야 하고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기한 지정, 비덴마 중물. 결론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기 있다는 인상을 창출하라. 몇몇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해서 그것이 인기리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면 된다. 두 번째로, 당신 자신이나 제품 서비스를 너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마라. 접촉 기회에 제한을 두면 된다. 접촉을 하려면 약속부터 잡아야 하게끔 만들면 된다. 당신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달릴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갖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잠재 고객은 더욱 원하게 된다. 인기와 희소성, 안정과 두려움, 신뢰와 시급성, 이와 같은 감정 촉발 요소들이 바로 마그네틱 마케터의 무기다. 21. 공짜 가치 전략. 잠재 고객을 대피소에서 나오게 만들어라. 초콜릿을 한 개씩 맛보게 한다. 사람들이 몰려온다. 모두들 한 개씩 맛보고 싶어 한다. 맛을 본 사람들은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간단하다. 이것이 빅아이디어의 일부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전부가 아니라 단 일부만 말이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무료 샘플을 제공하라. 당신의 빅아이디어가 얼마나 훌륭한지 직접 체험하게 하라. 그래야 잠재 고객의 강렬한 욕구를 일깨울 수 있다. 당신이 무료로 제공하는 가치는 어차피 당신이 이미 하고 있거나 만들고 있는 무언가다. 조금 더 하거나 더 만들어서 공짜로 주면 된다. 이미 많은 아이디어와 전략이 있다면 공짜로 몇 개만 나눠줘라. 그러면 사람들은 더 원하게 된다. 90분 무료 코칭 서비스, SW나 책, 심지어 온천 여행까지 무료로 제공. 가치 있는 무언가를 무료로 제공하면 무리해서 단연 돋보일 수 있다. 당신이 속한 업계의 펭귄들 대부분은 세일즈 피치 세일즈맨이다. 그 어떤 가치도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세일즈 피치에만 열을 올릴 뿐이다. 따라서 공짜 가치를 제공하면 즉시 다른 존재로 두드러질 수 있다. 잠재 고객의 눈에 더 이상 펭귄으로 비치지 않게 된다. 당신은 무엇을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가? 22. 선택권 부여. 세 가지 박스 전략을 개발하라. 잠재 고객들에게 세 가지 선택안을 주면 대부분 중간 것을 고르는 경향을 보인다. 거기에 대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표준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하면 잠재 고객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동시에 더 비싼 패키지를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빅아이디어를 세 가지 박스로 패키징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비싼 것을 팔기도 쉬워진다는 얘기다. 보너스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게 된다. 1. 기존의 패스트푸드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본 선택안으로 삼는다. 2. 새로운 구르메형 빅아이디어를 중간의 표준 선택안으로 설정한다. 3. 빅아이디어를 한층 고급화하거나 터무니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높여 슈퍼 선택안으로 제시한다. 고객이 언제까지건 가장 싼 것만 선택하지도 않는다. 이 전략은 당신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을 내는 고객을 당신이 더 많이 돕게 해준다는 점이다. 당신은 그런 고객에게 시간을 더 많이 쓰거나 그런 고객을 위해 보다 나은 자원을 보다 많이 도입할 수 있다. 23. 글쎄요, 세상은 이제 그만. 긴급성을 조성하라. 나는 글쎄요에는 관심이 없다. 글쎄요라는 답이 나오면 나는 노라고 여기고 다른 잠재 고객에게로 넘어간다. 그러는 이유는 희망 가방을 메고 다니고 싶지 않아서다. 나는 예스 아니면 노를 요구한다. 나는 항상 파란불을 찾는다. 내가 하는 일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 말이다. 나는 또한 빨간불의 첫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계한다. 빨간불이 켜졌다 싶으면 바로 발을 빼고 다른 불일로 옮겨간다. 빨간불에 단 1초도 허비하지 않는다. 노란불도 마찬가지다. 노란불은 내게 빨간불과 같다. 너무나 많은 펭귄들이 빨간불 앞에 서서 세월을 허비한다. 빨간불에게 구매하고도록 확신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모든 파란불을 놓치는 게 문제다.
이것이 대부분의 펭귄이 매출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다. 빨간불 앞에 선 펭귄이 되지 말라. 나 자신에게 기회를 부여하라. 공짜 가치를 제공하기 전에 그것이 끝나면 예스 아니면 노를 명백히 밝힌다는 사전 약속을 받아내라. 약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짜 가치를 제공하지 마라. 이 전략은 긴급성을 조성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특정 시점까지 결심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 잠재 고객은 진행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인생은 글쎄요 세상에서 살기엔 너무 짧다. 희망 가방을 내려놓고 현금 가방을 들어라. 24. 선의의 길. 윤리명령을 준수하라. 좋은 의도와 재미 잊지 말자. 챕터. 벗어날 방도는 분명히 있다. 25. 빅아이디어 어드벤처. 펭귄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편하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흥미롭긴 하지만 빅아이디어는 겁이 난다. 운명의 산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다. 나는 그 두려움이 곧 메시지라고 믿는다. 두려움이 들지 않는다면 모험도 아니고 소명도 아니다. 다시 말하겠다. 당신의 빅아이디어에 대해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좋은 일이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험이라는 의미다. 아무런 두려움도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이디어가 잘못된 것이거나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다.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두렵지 않다. 피아노를 칠 줄도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설을 쓰는 것은 두렵다. 내가 꿈꾸는 일이고 해낼 가능성이 있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나의 두려움은 곧 언젠간 내가 소설을 써야 한다는 메시지다. 두려움을 친구이자 스승으로 생각하라. 두려움은 무언가를 말해주고 가르친다. 그것이 무엇인가 결정하는 일은 당신의 몫이다. 두려움에 맞서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경우는 결코 없다. 삶이 요구하는 바에 결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며 성장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지도 못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작가가 있다. 책을 쓰는 작가와 책을 쓰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작가. 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꿈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꿈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상황에 갇힌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나도 빅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나질 않아요. 지금 하는 비즈니스에 얽매여서 옴짝달싹도 못하거든요. 빅아이디어에 공을 들일 만한 여력이 없어요. 핑곗거리도 많고 변명거리도 많다. 나는 이렇게 평한다. 그런 핑곗거리를 찾고 변명하는 데 들이는 에너지를 빅아이디어에 쏟아붓는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실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변명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정확하게 다 알아야 한다는 식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 말까지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유명한 연설을 발표했을 때 과학자들이 그 방법을 다 밝혀놓은 상태였던가? 그런 목표를 세운 뒤에야 방법을 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 역시 1995년 첫 책을 쓸 때 그 방법을 잘 몰랐다. 그저 목표를 세우고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습득했을 뿐이다. 방법을 모르고 경로를 모르니 모험인 것이다. 그래서 모험이 신나는 것이다. 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험의 요지다. 그래서 그 과정도 재밌는 것이다. 빅아이디어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펭귄들의 부정적인 반응일 것이다. 나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무리를 떠나려는 당신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들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성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저 술집에서 계속 몽상이나 떠들며 술이나 마셔주길 바란다. 그 사람 말에 신경 쓸 거 없어. 평생 어떤 꿈도 추구하거나 추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신이 더 비참해질 테니까 말이야. 진정 행복해지고 싶으면 펭귄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 펭귄 친구들은 떠나는 당신을 보고 섭섭해하고 아쉬워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곧 극복되기 마련이다. 26. 뉴 팩토리. 빅아이디어로 갈아타라. 기존 사업을 올드 팩토리로 간주하라. 올드 팩토리를 계속 돌리는 동시에 뉴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다. 올드 팩토리는 녹슨 부품으로 계속 돌리는 한편 길을 건너가서 새로운 부품으로 완전히 다른 뉴 팩토리를 세우면 된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고작 몇 시간 정도만 뉴 팩토리에 할애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적어도 꿈에 공을 들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저런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여전히 올드 팩토리의 시간 대부분을 투자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지루한 올드 팩토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짜증이 나지는 않는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묘책을 기업체 홍보회사에서 일할 때 처음 이용했다. 거기서 일하는 게 싫었고 나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비용과 생활비를 조달해야 했기에 당장 그만두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 나의 뉴 팩토리를 구축하는 일에 매달렸다. 나는 그 사업체를 내 아파트에 차리고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확보했다. 6개월 후 나의 뉴 팩토리는 그럴듯한 사업체의 면모를 갖췄다. 그제야 나는 직장에 사직 의사를 통보했고 뉴 팩토리에 풀타임으로 참여하는 첫날부터 계속 기업의 사업주가 될 수 있었다. 뉴 팩토리에는 올드 팩토리의 어떤 부품이든 가져다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 정확하게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구축해야 한다. 올드 팩토리는 뉴 팩토리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가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당신도 이제 뉴 팩토리에 공을 들일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27. 영원한 것은 없는 법. 새로운 빅아이디어는 늘 필요하다. 평생 단 하나의 빅아이디어만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빅아이디어를 생성해야 마땅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실제로 다시 빅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살펴야 한다. 여기까지 핑크펭귄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